야, 합성함수가 이걸 우리가 1학년 수학에서는 그냥 정의 정도만 배우고 가는데 결국에는 수능 영역에서 아니면 내신 킬러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99%의 모든 함수들은 다 합성함수야. 나중에 갔을 때 쟤를 미분하는 게 문제가 되고 쟤를 적분하는 게 문제가 되고 쟤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문제가 돼. 응?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이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다 그려. 지수함수 그래프니까. 근데 니네한테 이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이제 손이 안 나가는 거야. 그치? 얘는 일종의 무슨 함수야? 합성함수야. 지수함수에다가 2차 함수를 합성해 놓은 거라고. 그럼 결국에는 이런 애들이 문제가 될 거란 말이야. 나중에 3학년 수학으로 갔을 때. 이런 애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 그치?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을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니네가 여기서 합성함수에 대한 기본 성질들을 다 알고 가야 돼. 우리 지호는 또 잔다. 어우, 정수리 그냥 그만 보고 싶다. 지호야. 너의 정수리는 그만 보고 싶어. 자, 일단 합성함수라는 게 정의는 뭐냐면요. 자, 어떤 정의역 x를 갖는 공역을 y를 갖는 펑션이 하나가 있어. 자, 근데 이번에는 y를 정의역으로 갖고 z를 공역으로 갖는 g라는 펑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대응을 시켜볼게요. 자, x에 임의의 x라는 애가 펑션을 거쳐서 fx에 대응이 되는 거야. 요게 이제 f에 대한 관계야. 그치? 근데 이 g 입장에서 보시면 얘가 x가 돼서 얘가 어디에 대응이 되는 거냐 하면 g의 fx에 대응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때 요 대응은 f고요. 요 대응은 g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대응되는 대응을 하나를 정의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이때 x에서 여기까지 대응되는 대응을 우리가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때 이 대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합성함수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 이해돼? 그래서 저 동그라미 함수는 어떻게도 표기할 수 있냐면 G 합성 F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얘는 합성함수 이름을 이렇게 불러줄게. 얘를요 우리가 보통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 하면 겉함수라고 불러. 요 뒤에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가 속함수라고 불러. 얘가 왜 겉함수, 속함수로 불리는지는 펑션의 모양을 보면 느낌이 오죠? 이건 어떻게도 표기할 수 있냐 하면 gfx 이렇게도 표기를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 gx가 겉에 있는 함수니까 겉함수, f가 안에 있는 함수니까 속함수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의했을 때 내가 이거 나중에 수능 수업 가서 또 얘기를 할 건데 합성함수는요. 그래프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 당연히? 그치, 겉함수가 숙주야. 이 겉함수 안에 fx가 x인 척하고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합성함수는 이 겉함수 그래프가 결국엔 핵심이야.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돼. 합성함수는 모든 문제들을 겉함수로 푼다야. 왜? 모양 자체가 겉함수 모양으로 나오니까. 얘 모양 자체가 지수함수 모양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때 이 fx의 뭐의 움직임에 따라 이 fx의 치역의 증가, 감소에 따라 이 겉함수가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 응?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너무
내가 봐도 선을 넘었어. 일단 1학년 수학에서 다룰 얘기는 아니야. 일단 요 정도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정도만 받아들여지고. 응? 자, 그러면 이건 이제 합성함수의 표기법을 우리가 나타낸 건데, 이게 합성함수에서 1학년 때 니네가 반드시 알아야 될 덕목은 첫 번째, 얘들아, 합성함수는 f하고 g라는 함수가 두 개가 존재하기만 하면 두 개를 무조건 합성할 수 있을까? 질문이야. f라는 함수가 있어? g라는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각각의 별개 함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두 개의 별개 함수들을 우리는 무조건 합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물어본 거야.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되면 안 물어보세요. 아씨. 되게 합리적인 추론이긴 한데 되게 멍청한 대답이기도 하다, 이 새끼야. 어? 그래. 안 되니까 내가 물어봤겠지? 안 되니까 물어봤을 거야. 어? 이 합성함수도 역함수처럼 아무 때나 정의가 되는 게 아니야. 어? 뭘 아셔야 되냐면 합성함수가 일단 정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 자, 요걸 내가 니네 수준에 맞게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볼게. 봐봐. 자, x에 1, 2, 3이 있어. 어? 그래서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가 이렇게 대응이 된다고 해볼게. 자, 펑션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 여기까지는 되죠? 응? 자, 근데 자, g라는 함수는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g는 마이너스 1, 1, 2에서 1, 2, 3, 4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근데 내가 여기서 니네한테 G 합성 F3을 구해봐 라고 물어봤어. F3이 얼마야? 4지. 근데 여기에 4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정의가 될까, 안 될까? 이 합성함수는 얘가 뻗어나갈 공간이 없잖아. 못 뻗어나가는데 출발이 안 되지. 이해돼? 정의가 안 된단 말이야. 다시 얘기하면 속함수에 무슨 역이, 치역이, 겉함수에 무슨 역에, 정의역에 다 있어야 돼. 이해돼? 즉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속함수에 치역이, 겉함수에 정의역에 부분집합이 돼야만 함수의 정의에 위배되지 않고 정의가 될 수 있다야. 이해되십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이 겉함수와 속함수의 관계에서 얘를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 니네 1학년 수학에서 가끔 F하고 G에 대한 합성함수는 항상 존재한다. 맞냐 틀리냐? 진짜 병신 같은 질문을 해. 그럼 당연히 틀린 거야. 항상 때문에 틀렸다고. 되시겠죠?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아셔야 되냐면 이건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 G 합성 F랑 F 합성 G가 같을 수 있을까? 같을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려면은 이게 항등식이 돼야 된단 말이야. 어? 봐봐.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이게 모든 x에 대해 항상 성립한다잖아. 그치? 그럼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항상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립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다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걸 이렇게 표기를 했어. 그럼 이게 명제의 의미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무슨 뜻이야? 합성함수는 교환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성립하지 않는 합수가 있을 수도 있다란 말이야. 그치? 그렇게 해서 그래야 된다고.
그 합성함수는 교환이 성립을 안 해. 당연히 이게 순서가 바꾸면 이게 안 되겠지. 생각을 해봐라. 지수함수에다가 2차 함수를 합성을 한 거랑 이거랑 2차 함수에다가 지수함수를 이렇게 합성을 한 게 어떻게 같니? 완전히 다른 함수라고, 그치? 합성함수는 얘들아 앞과 뒤가 바뀌면 안 돼,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뭐를 니네가 아셔야 되냐면, 다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합성은 교환이 불가능해. 근데 이게 항상 불가능하다가 아니라고. 그러면 뭐가 니네가 알아야 될 덕목이겠어? 교환은 어떤 애들이 가능한가? 응? 그치. 대표적인 거 니네 두 개 있죠. 뭐뭐 있어? 합성 하나만한 함수. 무슨 함수라 그랬어? 항등함수. 그치. 항등함수는 합성을 하나마나 항상 자기 자신이야. 그치? 또 뭐가 하나 더 있어, 대표적으로? 역함수. F에다가 역을 합성하면 뭐가 돼? 항등이 된다 그랬지. 이거 내가 어원의 배경도 설명을 해준 것 같아. 어떤 연산에다가 역을 합성을 하면 항상 항등이 나온다야, 그치? 그래서 얘네가 대표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함수들이야. 그치? 그러면 니네가 합성함수의 교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보통 안 되는 걸 내는 게 아니라 교환이 가능할 때 뭘 구하시오. 이렇게 출제가 될 거라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응? 자, 그래서 일단 합성함수는 교환이 되지 않는다. 자, 근데 세 번째. 합성함수는 교환은 안 되는데 뭐는 가능해? 결합은 가능해. 그래서 세 함수의 합성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F에다가 G를 꽂고 거기다가 H를 꽂으나 F에다가 G 합성 H를 꽂으나 당연히 같아. 봐봐. 얘는 그냥 간단하게 보여줘. 얘를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하면은 F 합성 GX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X 자리에 H를 꽂으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다시 요 합성함수 X 대신에 HX가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얘도 마찬가지. 얘는 F에다가 얘를 먼저 진행을 하면 G 합성 HX를 합성을 하란 얘기고, 그럼 다시 얘는 fx의 x 자리에 GHX를 꽂으란 얘기잖아요. 이 두 개가 항상 같은 함수라고. 그치? 그러니까 일단 합성함수는 교환은 안 되지만 결합은 가능하다. 여기까지 일단 아셔야 돼. 되시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는 잘 알아? 이거. 합성함수는 항상 정의가 되지 않고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에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까지 되시겠죠? 응? 자, 그러면 1학년 때 합성함수 딱 요 정도야. 이제 나중에 역함수가 엮여서 뭔가 몇 개가 더 나오긴 해. 응? 자, 10-1번 하면 되죠. 1번 가보세요. 근데 조금 이따가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응? 봐봐. 자, 지금 요 항등식이 주어졌어. 야, 요 지금 왼쪽이 일종의 합성함수인 거는 보여? 지금 뭘 준 거냐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gx라는 함수를 우리가 지금 3x-1이라는 1차 함수로 잡아놓은 거야. 그치? 근데 이때 이 f에다가 g를 합성한 함수를 니네한테 2차 함수로 던져준 거라고.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은 펑션에서 원래 x가 들어갈 자리에 이딴 식의 장난을 쳐놓으면 다 합성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저기가 x에 대한 이런 1차식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얘는 합성함수라고 보는 것보다는
평행이동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한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x 앞의 개수가 1이나 마이너스 1. 그러면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관점에서 보는 게 편한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x의 개수가 바뀌거나 아니면 차수가 달라지거나 그러면 그런 모든 애들은 우리가 합성함수로 보면 된다야.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2학년, 3학년 때 니네가 미분적분을 했을 때 얘네들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문제는 저걸 굳이 합성함수로 보지 않더라도 얘들아, 이거는 니네가 알고 있어야 돼. 함수라는 거는요, 일종의 항등식이야.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면 함수에 대한 관계식도 항등식이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합성함수도 항등식이지. 항등식의 핵심은 얘들아 수치 대입이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제를 봤을 때 니네가 문제에서 요구한 게 f 합성 f5를 요구했는데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니네가 fx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십니까? 저기서 막 이거를 막 치환해가지고 fx를 구하는 미친놈들이 있어. 구할 필요가 없지. 우리는 저 f5, 즉 5가 되는 x값을 꽂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응? 자, 그래서 첫 번째는 x에다 뭐 꽂으면 돼? 2 꽂으면 되죠. 그쵸? x에다 2를 꽂아주면 f5는 8 플러스 3이니까 13이 되는 거고요. 그쵸? 11. 11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합성 F5는 방금 우리가 F5를 11로 구해놨으니까 F11을 구하란 얘기고, 그럼 11을 구하기 위해서 니네는 뭘 꽂으면 돼? 4를 꽂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4를 꽂았을 때 32 더하기 3이니까 최종 답은 35가 된다. 이렇게, 그지? 되시겠죠? 응? 자, 요게 1번이고 하나 꼭 기억하자. 합성함수도 항등식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합성함수 그래프를 구해야 되는 경우 아니고서는 그냥 적절한 수치 대입을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 2번. 라고. 자, 지금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자 함수가 있을 때 자, 이때 fx를 우리가 1차 함수로 정의를 해놨어. 자, 이때 얘를 만족하는 x를 구하래. 그럼 니네가 판단을 해봐. 이것도 우리가 숫자를 대입하면 되는데 사실 5개를 다 대입해야 되잖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럼 이런 애들은 뭐가 유리하겠어? 펑션을 구해놓는 게 유리하겠지. 그치? 봐봐. 자, 지금 fx를 줬어. 그럼 이제 f 합성 fx는 이게 항등식이 되니까 양변에 x자리에 똑같이 fx를 대입을 하란 얘기야. 그치? 근데 fx가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6으로 주어졌으니까 이게 어렵지 않게 합성함수가 구해진다고. 그치?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이 합성함수인 x랑 x분의 1을 만족하는 요 방정식의 해를 찾으시오랑 똑같은 얘기가 되고, 근데 여기서 이 해라는 애는 어디에 원소여야 되냐면 집합 x의 원소여야 된다.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해를 구했다고 신나서 병신같이 x를 뿔마에 이지랄 쓰면 안 된다고. 그치? 이해돼? 우리의 x는 요 자리에 있는 애고 요 자리에 있는 애는 정역의 원소가 돼야 되니까.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답을 요걸로 정해주면 된다야. 되시겠죠? 응? 자, 그래서 10-1번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지금 fx하고 gx하고 hx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주지 않고 약간 대응 형태를 줬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써놓고 볼게요. 자, fx를 뭘로 준 거냐 하면 1차 함수인 x-1로 준 거야. 그치? x가 x-1에 가서 꽂혀라. gx는 x를 3x에다 꽂아라. 자, hx는
x를 제곱을 해라. 요 얘기란 말이야. 그치? 응? 자, 그럼 이때 다음 함수들을 쓱 구해보래. 1번. 자, g 합성 f부터. 갖다 꽂으면 돼. gx의 x 자리에 fx인 x-1을 꽂으시면 바로 만들어지고요. 2번. 자, 반대로 이번에는 f에다가 g를 꽂으란 얘기는 fx x 자리에 gx를 꽂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그냥 우리가 뭐 하나 확인하고 갈 거냐 하면 딱 봐도 g 합성 f랑 f 합성 g가 상수항이 다른 게 보여. 그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나 확인하고, 자, 세 번째는 자, 이번엔 h에다가 합성을 하래. 뭐를? 아까 우리가 1번에서 구했던 g 합성 f인 3x-3을 꽂으라는 거야. 그치? 돼? 자, 그러면 아까 우리 hx 써놓은 x 자리에 3x-3을 꽂아서 얘는 2차 함수 꼭지점 1,0이고 최고차 계수가 9인 2차 함수가 만들어져. 그치? 자, 근데 네 번째는 자, 이번엔 h 합성 g부터 구해야 되지. 그럼 h 합성 g는 h에다가 지금 gx를 꽂으시오니까 얘는 9x제곱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f를 합성하시오잖아요. 그쵸? 돼? 자, 그러면 x 자리에 우리가 fx 꽂아주면 되니까 얘는 9x-1의 제곱이 되고 요거 두 개의 결과 보시면은 결합이 성립하는 것도 보이죠? 그치? 5번, 6번은 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항등함수는 합성 하나 많아 뭐하고 같다? 자기 자신과 같다. 그치? 여기까지 되시죠? 응? 자, 그래서 간단한 합성함수를 수식화를 해보셨고 어려울 거 없으실 거고, 자, 10-3번 요거 한번 끊고 갈게요. 잠깐 쉬세요. 교실이 왜 이렇게 덥냐? 오늘 날씨가 안 춥냐? 밖에? 따뜻해? 자, 집합 x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수에서 되게 많이 주는 조건인데 이거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 표현이야. 그치? 근데 요거 표현은 우리가 그냥 스킵하듯이 놓칠 수 있으니까 항상 잘 보셔야 돼. 응? 그럼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에서 fx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 근데 gx도 정의역과 공역이 같대. 자, 이때 G1이 5일 때 G 합성 F와 F 합성 G가 서로 같대. 자, 이때 G3과 G5를 잘 구해봐 이거야. 응? 자, 이것도 숫자 잘 꽂아서 한번 볼게. 자, 지금 조건으로 F 합성 GX랑 G 합성 FX가 같다고 줬어.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니네한테 출발을 시켜준 거야. X에다 뭐 꽂으라고? 1 꽂으라고 출발을 시켜줬죠. 자, 그럼 x에다가 우리가 1을 싹 꽂아주면요. 자, 좌변은 g1이 5니까 f5로 바뀌고요. 우변은 f1이 지금 뭐라고? 3으로 줬지? 그럼 f1이 3이니까 g3과 같아. 그치? 자, 근데 f5는 문제에서 2라고 정의를 해줬단 말이야. 첫 번째 목표가 바로 해결이야. 그치? 이해돼?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거 가지고 또 가르쳐 준 거야. 못 꽂으라고. x에다가 3 잘 꽂아. 뭐 이거 가르쳐 준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좌변은 g3이 2니까 f2랑 같고요. 우변은 f3이 지금 5니까 g5랑 같죠. 그치? 자, 따라서 g5는 f2랑 같고 f2는 4니까.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항등식의 문제를 푸실 때 특히 합성함수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보통 애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이지랄을 해놓거든요. 1, 2, 3, 4, 5부터 1, 2, 3, 4, 5야? 화살표 막 꽂아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뻘짓거리야. 할 필요가 없죠? 뭐만 숫자만 적절하게 잘 대입만 시키면 된다고. 되시겠죠? 응? 이거 꽂아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거? 니네 시야만 흐트리는 거야 이거. 화살표만 삑살이나 나지. 이거 안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0-5번. 10-5번은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저기 시력 테스트 같지 않냐? 응? 여러분들 합성함수, 특히 이 자기 자신을 합성했을 때 요 y는 x라는 항등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푸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우리가 어떤 자세도 돼 있어야 돼. 합성함수를 자기 스스로 합성을 했어. 근데 이때 요 y는 x에 내가 보조수단을 활용을 할 수 있다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실근의 개수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니네한테 어떤 합성함수를 하나 줬어. 미안, 왜 K를 써놨냐. 이렇게. 자, 요거의 실근의 개수를 니네 보고 구해보래. 응? 자, 그래서 내가 fx를 대충 한 요 정도 그려볼게. 여기가 4, 여기도 4. 근데 fx가 한 요 정도 생겼어. 여기에 꽂힌다고 해봐. 응? 자, 그럼 이때 요 fx에 대해서 니네가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찾아보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쳐보자. 응? 자, 그러면 니네가 이 함수에서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배우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잖아. 현 시점에서 이거는 못 그리는 그래프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의 교점으로 판단을 하라고 또 배웠단 말이야. 근데 그래프가 F는 주어졌는데 얘는 주어지지 않았어. 그럼 이때 이 실근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거야. 응? 보세요.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 fx란 애를 우리가 t라는 애로 치환을 해볼게. 그러면 이때 요 방정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ft가 t다로 바뀌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t를 변수 관점에서 봤을 때 얘의 교점은 누구하고 교점하고 똑같아? fx랑 y는 x의 교점하고 똑같죠?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y는 x를 이렇게 걷어. 그치? 그럼 이때 생기는 교점이 1, 2, 3가 생긴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때 이 교점의 좌표들은 x 값이 아니라 무슨 값이야? t 값이죠. 이때 우리가 구한 이 좌표들은 여기는 뭔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해볼게. 그럼 이때 여기 교점이 0, 알파 4가 나오는데 이때 구한 교점들은 t 값이란 말이야. t가 0이거나 알파거나 4이거나 이렇게 된다고. 그치? 자,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말하는 실근이라는 거는 t가 아니라 지금 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방정식을 뭘 하나 더 생각해야 돼? 얘를 하나 더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즉 fx가 t 값이 0일 때, 알파일 때, 4일 때, 즉 이 상수 함수들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카운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fx 그래프는 0하고 몇 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고, 그치? 알파하고 몇 개 점에서 만나?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죠? 세 점에서 만나고 4라는 애랑은 몇 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 실근의 개수는 5개가 되는 이런 문제인 거야. 이해되십니까? 응? 이해가 됐나? 눈으로 봐봐. 자, 이번엔 여기가 4고 여기가 4인데 그래프가 뭐 요 정도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보자. 이렇게. 자, 이때 F 합성 fx랑 fx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는
눈으로 한번 싹 읽어봐. 여기가 4에 절묘하게 이렇게 딱 튕기고 있어. 몇 개일까? 요거의 실근의 개수를 눈으로 한번 카운팅 해보세요. 몇 개?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내가 얘를 좀 올려줄게. 이렇게. 어? 9개 확실해? 네. 대충 봐. 일단 뭐부터 구해야 돼? T값부터 구해야죠. YNX 거서 여기서 만나 T1, 여기서 만나 T2, 여기서 만나 T3. 세 점에서 만나, 그치? 그럼 우리는 궁극적으로 fx랑 t랑 만나는 실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만났을 때 t는 그대로 세로적으로 그으면 되지. t1 세 개 만나고, 그치? t2 요렇게 그으면 또 세 개 만나죠. t3 또 요렇게 그으면 세 개 만나. 그치? 할 수 있겠죠? 응? 그러니까 이런 합성 맞아서 좋아? 합성함수의 어떤 우리가 문제가 나왔을 때 이 y는 x를 우리가 보조 수단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자주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그려주지 않더라도 니네가 상황에 따라 y는 x를 거놓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 되시겠죠? 우리 문제는 그냥 시력만 좋으면 돼. F1 얼마야? 시력이 안 좋다니까, 저 새끼. 어? F1은 B죠? 그치? 그럼 얘는 다시 F1을 대입하란 얘기니까 뭐 대입하란 얘기야? B 대입하란 얘기지? 어? 그럼 다시 B 한번 대입하면 뭐가 돼? C가 되죠. 다시 C 대입하란 얘기고 C 대입하면 뭐가 돼? D 대입하는 거야. 4번 가야 되니까 1, 2, 3, 4 요거까지 대입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최종적인 답은 D에다가 F를 꽂았을 때 뭐가 답이 돼야 돼? 2가 답이 돼야 돼. 그치? 되시겠죠? 그치? 1번을 물어봤는데 2번은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 4개짜리 물어보고 니한테 2개짜리 물어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번엔 거꾸로 역으로 가면 돼. 함수값이 D가 나오려면 뭘 꽂으라는 거야? C를 꽂으라는 거지. 요 자리는 C 자리니까, 그치? 돼? 그럼 한 번 다시 함수값이 C가 되려면 뭐 꽂으라는 거야? B 꽂으라는 거야. 가시면 되죠, 그쵸? 되시겠죠? 응? 자, 그래서 5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역함수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어떤 정의역을 x로 갖고, 자, 공역을 y로 갖는 f라는 펑션이 있어. 자, 근데 이 정의역 안에 자, 임의의 a라는 원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때 공역 안에 임의의 b라는 원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a가 b로 대응이 된대. 자,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식으로 구사를 하면은 FA가 B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치? 자, 근데 이제 역함수라는 거는 정의역과 공역의 위치를 바꾼 역대응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A에서 B로 대응을 우리가 펑션 F라고 하면 B에서 A로 대응되는 대응을 우리가 F의 인버스 대응이라 그래. 이해돼? 그럼 얘를 갖다가 기호로 써보면은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 인버스 B가 A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F의 역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펑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F의 역함수라고 부르고 표기는 저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써서 표기를 해. 그걸 읽을 때는 인버스 F 이렇게 읽어줘. 여기까지는 돼? 그럼 내가 지금 이거를 하나에 대응해서 표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서 표기한 이 함수값들 있죠? 요 두 개의 함수값을 우리가 일명 역함수의 정의라고 불러.
누군가가 니네한테 역함수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FA가 B일 때 F 인버스 B는 A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고.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이 역함수는 항상 존재할 수 있느냐야. 아까 합성함수에서 물어본 거 비슷한 개념이야. 역함수는 조금 더 판단이 쉽죠. 항상 존재할 수 있어? 왜? 공역과 치역이 다르죠. 공역과 치역이 같기만 하면 역함수가 존재해? 어? 1대1 대응이어야죠. 어? 이게 이런 거야. 이게 내가 지금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정의역과 공역에는 여러 개의 원소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가령 예를 들어서 집합 X에는 1, 2, 3이 있고요. 집합 Y에는 1, 200개 없다고 쳐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이거는 아까 누구야? 민교 말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야. 그치? 공역과 치역이 같은데 얘를 역대응을 우리가 보시면 결국 역대응이란 거는 Y가 정의역이고 X가 공역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역대응을 우리가 화살표를 뻗었을 때 뭐의 위배가 돼? 함수 정의의 위배가 되죠. 함수라고 우리가 부르려면 정의역에서 화살표가 하나씩만 뻗어나가야 된다고. 역함수가 될 수 없는 애야, 그치? 응? 자,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X가 1, 2, 3인데 Y가 1, 2, 3, 4가 돼서 이렇게 대응되는 1대1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얘는 1대1 함수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역대응을 생각을 했을 때 하나씩만 뻗어나가는데 뭐가 문제가 돼? 뻗어나가지 못하는 애가 있잖아. 함수라고 정의가 되려면 정의역에 속한 모든 원소가 한 개씩만 뻗어나가야 된다고. 그치? 그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함수는 뭐밖에 없어? 1대1 대응 함수밖에 없다고. 그치? 즉 1대1 함수면서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그치? 이 역함수는 아무 때나 존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언제만 1대1 대응 함수일 때만. 그래서 이게 나중에 미적분 1이나 미적분 2로 갔을 때는요, 이게 어차피 우리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들을 대부분 다루기 때문에 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펑션이 증가함수거나 또는 감소함수일 때만 우리가 1대1 대응 함수가 돼. 그래서 이런 애들만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라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 어떤 펑션을 해석을 할 때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는 사실 출제자 입장에서 되게 매력이 없는 함수야. 함수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뭔가 출제할 거리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 3차 함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얘가 특정한 경우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증가만 하는 3차 함수들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3차 함수 입장에서는 얘가 출제가 될 리가 없단 말이야. 3차 함수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가 될 때는 무조건 얘가 출제가 돼. 10개면 10개 다 이게 출제가 되거든. 근데 무슨 함수랑 엮였을 때는 3차 함수가 역함수랑 엮였을 때는 얘가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해돼? 그래서 증가나 감소함수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 이거 딱 하나야. 증가나 감소함수는 다른 영역에서는 출제가 될 수가 없어. 무조건 역함수랑 엮였을 때. 물론 그 함수 자체가 네임드가 있어서 되게 중요한 함수들은 출제가 될 수 있지. 뭐 예를 들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이런 애들은 단순하게 증가나 감소를 하는데 그 함수 자체의 어떤 특징들 때문에 출제가 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다항함수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또는 미적분함수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얘네들이 출제가 될 건덕지가 없다고. 왜냐하면 모든 함수의 문제들은 다 그래프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 얘는 그래프로서의 매력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뭔가 변화가 없다고. 그치? 그래서 이 증가함수가 출제가 되는 영역은 역함수고, 그래서 사실 역함수를 합성함수와 더불어서 우리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함수 자체가 증가 아니면 감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역함수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왜 어려워할까 이거? 이거 왜 어려워? 왜 어려워할까 우리 친구들이? 그냥 증가나 감소인데? 민규 왜 어려울 것 같아? 이게 왜 어렵냐면 일반적으로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내 눈앞에 역함수의 모양이 짠 하고 안 나타난다고. 응? 직선 같은 경우나 2차 함수 정도는 니네가 x, y 자리를 바꿔 역함수를 구하거든? 역함수를 구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는 거야. 왜? 역함수는 y는 x축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x하고 y의 자리를 바꾼 거잖아 지금. 얘하고 얘 위치를 바꿨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니네가 가장 단순한 3차 함수만 생각을 해보시면요. 요거 지금 증가함수거든요. 증가함수인데 이거를 역함수를 무조건 존재하는 함수야. 근데 이거를 역함수를 구하려고 x하고 y의 자리 이렇게 바꿨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결국 우리가 함수라고 표기를 하려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라는 거는 양함수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 근데 얘는 음함수 형태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고. x, y에 대한 관계식은 역함수에 대해 알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재간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3차부터는 근해 공식 따위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y에 대해서 딱 명료하게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역함수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라고. 그래서 이게 표현 자체가 지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역함수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그 함수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정의 아니면 대칭성, 특징 위주로 나오게 돼 있어. 더 쉽게 얘기하면 니네는 앞으로 역함수를 구할 일이 없어. 없는 게 맞아. 역함수를 구하는 유일한 상황은 1학년 때밖에 없어. 아니면 가끔가다 지수로그 함수에서 한 번씩 구하거나.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까지 잠깐 보셨는데,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봐볼게. 역함수는 결국 특징 위주로 나오거든? 근데 특징을 내가 아까 너무 바로 얘기해버렸어. 어떤 특징이 있다고? fx와 f 인버스 x는 그래프 차원에서 무슨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 그게 결국에 어느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은 둘 중에 하나야. y는 x의 대칭성, 역함수의 정의. 이 두 개 가지고 거의 다 풀릴 거야. 심지어 그게 미분이 됐든 적분이 됐든 간에. 우리는 역함수는 항상 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니네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내가 명제를 하나 줘볼 거야. 명제. 이 문제가 저기 코로나 전이니까 거의 한 7, 8, 9년 정도 됐나 보다. 행신고에 1학년 때 기출문제를 한 명 나왔는데 전교에서 한 4명, 5명밖에 못 맞았어. 근데 문항 번호가 9번에 있었어. 9번. 9번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 나왔거든. 그래서 기억보기에 버젓이 나왔어. 보통 얘들아 기억보기면 진입 판정에서 거의 다 맞거든?
기억 맞고 니은 틀리고 디귿 판단하거나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디귿 판단하거나 보통 이거야. 기억부터 틀린데 진입 판정 보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려운 거야. 보통 기억은 다 맞게 갖다 준단 말이야. 근데 기억에 뭐가 나왔냐면 fx와 f 인버스 x의 두 그래프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존재한다. 이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애들은 역함수를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서 공부하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서 공부를 해. 그래서 이런 거야. 어떤 fx 그래프가 내가 모르는 그래프가 있어. 근데 얘가 이렇게 증가를 한대. 증가를 한대. 그럼 이 그래프는 무슨 대칭이라고? 역함수가 y는 x 대칭이니까 이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구사가 될 거라고. 그치? 그러면 fx와 f 인버스의 교점은 fx와 역함수의 교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fx와 누구의 교점으로도 볼 수 있어. y는 x의 교점으로도 볼 수 있거든. 그치?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맞네. 이렇게 간단 말이야. 게다가 보기가 기억이니까. 근데 이 문제가 보기가 틀렸어. 이게 왜 틀렸을까? fx와 인버스의 교점은 그냥 y는 x 위에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 대칭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치? 이런 애가 있을 수 있어. 이게 틀렸거든요, 결론적으로. 뭐가 때문에 틀린 거냐면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이게 잘못됐다고, 이게. 교점이 나오면 무조건 y는 x 위에 있다란 말이잖아, 쟤는. 그치? 항상 있다니까. 근데 y는 x 위에 보통 다 있지만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거든. 어떤 애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일 간단한 함수가 이제 3차 함수야. 3차 함수가 감소하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감소함수가. 근데 이게 지금 감소함수니까 이 펑션은 무조건 역함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역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프는 그릴 수 있잖아. y는 x 대칭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게 f 인버스 x 그래프야. 그치? 그럼 이때 교점은 여기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데도 생기잖아요. 그쵸?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도 생길 수가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y는 x 위에만 교점이 있을 수 있다란 이 멘트는 정확하게 틀렸다고. 근데 우리가 보통 다 문제를 풀 때 교점을 찾으려 그러면 왜? 얘를 구할 수가 없는 게 포인트야. 얘를 못 구하니까 교점을 얘랑 얘로 보통 이용해서 찾거든. 문제들을 푸실 때. 그러니까 교점이 다 y는 x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치?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또 어떤 애들도 있을 수 있냐 하면 니네가 더 알기 쉬운 1학년 함수 중에 유리함수가 있어. y는 x분의 1이야. 그치? 얘는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y는 x 대칭을 시키면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봤자 자기랑 똑같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fx랑 f 인버스가 같아버려. 그럼 fx와 f 인버스가 같으면 얘는 교점이 무수히 많은 상황이 나오지. 그치? 스스로가 f 인버스가 되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0을 제외한 교점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이 다 틀렸다고. 그쵸? 그래서 이런 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y는 x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는 맞는데 이런 명제적인 접근을 했을 때는 잘 고를 수 있어야 된다고. 되시겠죠? 응? 이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억을 틀리는 거야. 진짜 많이 해서 잘 알지 않는 이상 적당하게 많이 하면 왜? 교점은 맨날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문제집을 풀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역함수 관련해서 문제는 일단 일반적으로는 역함수의 정의 요거. 그 다음에
역함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역함수를 구할 일이 거의 없다.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그치?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역함수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였고, 자, 그럼 얘랑 합성함수랑 살짝 엮어서 성질 몇 개만 볼게요. 자, 일단 F랑 F 인버스를 합성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갔다가 다시 오니까 가나마나지. 그치? 자기 자신이 된다고. 항등함수가 된다고. 자, 지금 이거를 내가 제일 첫 번째 쓴 이유는 역함수에서 나중에 미적분학 가면 얘가 제일 중요한 덕목이야. 역함수의 미분적분은 무조건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로 우리는 다 풀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미분적분 계산적인 측면에서는 요 역함수의 정의와 합성함수가 항등함수다. 이거 두 개로 풀 거고, 그 다음에 역함수에 관한 어떤 그래프나 넓이 관점에서는 역함수의 정의랑 y는 x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 거야.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둬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이 말을 항상 쓰는 습관을 들여야 돼.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줘. fx의 역함수를 gx라 하자. 1학년 때는 사실 크게 많이 나오진 않아. 근데 이제 나중에 2학년, 3학년 미분, 적분 들어갔을 때 요 멘트가 나오면 니네는 출발을 f 합성 g가 x다. 이거 써놓고 출발하는 거야. 이거 써놓고 이 합성함수를 미분을 때리는 거라고 나중에. 응?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항상 기억해둬서 잘 써먹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써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 합성함수의 역함수 한번 생각해 볼게. 자, 그럼 이거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x에서 y로 자 g가 있어. y에서 z로 f가 있어. 응? 자, 그러면 여기서 합성함수라는 거는 이 a에서 한 번에 대응되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를 내가 이거에 한 번에 역대응을 하고 싶다는 얘기야. 근데 이 역대응을 단계별로 진행을 하면 얘가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가는 거지. 즉 F 인버스가 먼저 갔다가 G 인버스가 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역함수가 안으로 분배되면요, 이게 역대응의 순서가 뒤집혀야 돼. 이렇게. 이해돼?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즉 드모르간처럼 인버스가 들어가는 거거든? 들어갔을 때 얘네들의 순서를 바꿔놔야 된다고. 항상 합성은 먼저 대응되는 게 뒤에 와. 얘가 속함수죠. 얘가 겉함수고. 그치? 요거 하나 꼭 기억하셔서 요거 두 가지 정도 합성함수하고 역함수에 추가하셔서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요 정도 하고 문제 잠깐 봐볼까요? 얘들아, 내가 오늘 역함수랑 합성함수 주절주절 떠들었던 얘기들 니네 수능장까지 다 갖고 들어가야 돼. 하나도 놓치지 말고. 응? 자, 지금 3개의 함수를 던져줬어. 자, 이때 1번에서 뭐 역함수를 구하래. 봐봐. fx는 자, y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 자, 이거 2x야. 2x야. 자, 그러면 이때 f 인버스 x는 우리 x하고 y의 자리를 바꾼다 그랬지. 그럼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주면 몇 x가 돼? 2분의 x가 돼. 자, 그럼 니네가 지금 1차 함수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자. (1차) 함수는 증가 아니면 감소니까 무조건 역함수가 존재해. 그치? 그럼 봐봐. 자, y는 x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직선이 있다고 쳐봐. 이 직선이 기울기가 m이고 자, 알파 콤마 알파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응?
자, 그럼 이때 이 함수의 역함수는요, 얘의 기울기와 항상 기울기가 역수관계야. 얘가 m이면 얘는 기울기가 항상 m분의 1이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1차 함수의 역함수는 기울기가 항상 무슨 관계? 역수관계다 생각하면 돼. 되시죠? 이거는 얘들아 되게 간단한 원리로 보여줘. 니네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잖아. 자, y는 x가 이렇게 있어. 자, 요게 기울기가 m인 직선이 y는 mx가 있다고 쳐봐. 그럼 기울기가 m이란 얘기는 얘가 1이고 m이란 얘기야, 그치? 그럼 이게 무슨 원리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합동의 원리야. 이게 역함수가 대칭 이동을 하면 직선이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이번에는 요 길이도 m이고 요 길이도 1이잖아요. 그럼 이때 얘의 기울기는 뭐가 돼? m분의 1이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고. 그치? 그래서 직선은 역함수끼리의 기울기의 관계는 항상 역수관계야. 역함수, 역수. 외우기도 편해. 되시죠? 응? 자,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번에는 gx가 자, x 플러스 1이야. 자, 그럼 이제 g 인버스도 기울기는 당연히 뭐겠어? 1의 역수는 1이니까 기울기는 1이겠지. 그럼 상수만 잘 고민하면 되잖아. 상수는 뭐가 될까? x 플러스 1이 1만큼 밑으로 내려오니까 x 마이너스 1이겠죠. 그치?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서 구해도 상관이 없고. 이해돼? 응? 자, 그럼 이때 이게 2번이 아니구나. 다 구하라 그랬구나. 자, 그럼 이때 뭐도 구하라 그랬냐면 f 인버스에다가 g 인버스 꽂아보래. 그럼 f 인버스 구해놓은 2분의 x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꽂아보. 요거 구해요. 그쵸? 네 번째는 g 합성 f도 구해보래. 자, 이번에는 gx에다가 fx 꽂으란 얘기니까 2x 플러스 1이야. 그치? 자, 그럼 이때 얘네들 사이에 관계까지 확인하라는 거야. 뭐 구하라 그랬냐면 g 합성 f의 인버스 구하래. 그치? 여기 구해봐. 기울기는 이미 보여? 얘가 기울기가 2니까 우리의 기울기는 2분의 1이야. 그치? 근데 이게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구하니까 요거 넘어가서 2 나누면 x-1을 2로 나눠서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질로 기억하고 있던 요 역함수하고 합성함수의 결과가 똑같은 것도 확인이 되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되시죠? 응?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지금 니네한테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에다가 자, 지금 HX를 합성을 했더니 F가 됐대. 자, 이때 AB를 구해보래. AB를. 자, 그러면 얘는 내가 두 가지 형태로 보여줄 건데 첫 번째는 이게 결합 법칙이니까 얘를 먼저 해도 상관이 없어. 그치? 근데 우리가 얘란 함수를 구해놨어. 어디서 구해놨냐면 여기서 구해놨어. 그치? 그럼 얘가 2분의 x-1인데 이걸 갖다가 h를 여기다 꽂으시오 아니야. 그럼 이때 2분의 hx-1이 fx인 2x가 된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때 hx는 4x 플러스 1이다. a는 4고 b는 1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야. 근데 이거는 사실 실전에서 내가 이렇게 구할 일이 없거든? 왜 이걸 내가 지금 이렇게 구했냐면 이미 앞에서 요거를 구해놨기 때문에 써먹은 거야. 그치? 근데 실전에서 이거를 갖다 내가 직접 구할 일이 없다라고. 이거 hx 직접 구해버리면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이게
이 식이 자체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우리가 같은 짓거리를 하면 되거든. 그럼 니네가 이 F 인버스를 죽이고 싶어. 그럼 뭐 합성하면 돼? F 합성하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F를 합성을 해버리면은 얘가 소고가 된단 말이야. 그치? 이해돼? 그 다음에 얘를 죽이고 싶으면 뭐 합성하면 돼? G를 합성을 하면 되지. 근데 조심할 거는 합성을 할 때는 합성은 교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치가 중요해. 그러면 이 함수의 앞에다가 G를 합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함수의 앞에다가 G를 합성을 해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애들을 합성함수 성질에 의해서 다 죽여서 우리가 hx를 그냥 직접 요거 가지고 구해도 된다야. 그치? 이해돼?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함수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구한 거니까. 그치? 되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했던 마인드는 니네가 알아야 돼. 문제를 푸실 때 이런 애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역함수를 직접 구할 일은 그냥 없는 게 맞아. 구할 수 있는 함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응? 자, 그럼 요거 구하면 되니까 뭐 쉽죠? 뭐 아무거나 먼저 해도 되잖아. 요게 2x 플러스 1이고요. 저기다가 f 한번 넣어 꽂으면 다시 2x 꽂으면 4x 플러스 1이 돼서 당연히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치? 되시겠죠? 응? 자, 그래 10-6번 이렇게 보셨고, 자, 그 다음에 7번. 아직 많이 남았네. 3개 남았네. 7번 가봐. 자, 이제 개념적인 거 다 했으니까 쭉쭉 한번 가볼게. 자, fx가 1차 함수 ax 플러스 b일 때 지금 니네한테 조건을 2개 줬어. 야, 봐봐. 지금 f 인버스 1이 0이다. 그럼 저거 보고 역함수를 구하면 돼, 안 돼? 역함수 구할 일이 없어? 역함수 정의 준 거야. 역함수의 함수값을 줬다는 얘기는 니네한테 원함수의 함수값을 하나 던져준 거랑 똑같다고. 위치만 바꾸면. 그치? 자, 그래서 일단 b값 하나 던져준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서 이제 a값 줬겠죠? f0은 지금 b고 1이야. 자, 근데 f0이 1이니까 f1 준 거고요. f1은 a 더하기 b고 얘가 3이니까 a 값도 금방 구해져. 이렇게, 그치? 되죠? 자, 그 다음 2번. 2번 문제 똑같죠? fx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요 1,2라는 점이 f도 지나고 g도 지난대. 그러면 f1은 일단 a 플러스 b로 2로 하나 구해지는데 이게 g1도 2라는 얘기가 gx를 구하시오가 아니라 f2를 던져준 거라고. 역함수 정의로. 그치? 자, 그래서 f2는 2a 플러스 b인데 요게 1이다 준 거야. 그치? 되시죠? 역함수의 함수값이 주어졌을 때는 항상 정의 가지고 원함수의 함수값으로 바꿔서 보면 돼. 자, 요거 일입하시면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3이니까. 되시겠죠? 응? 자, 요게 10-7번이었고. 아, 빙신들 저거. 자, 그 다음 8번. 자, 1보다 큰 실수 전체의 집합. 그럼 이거 공역과 정의역이 같다 조건 준 거야. 그치? 우리의 펑션은 a에서 a로 대응인데 지금 정의역이 1보다 크면 공역도 1보다 크다. 이거 준 거라고. 이해돼? 저런 범위 항상 체크하고 가야 돼. 자, 근데 이때 펑션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 f는 2차 함수, g는 1차 함수. 자, 이때 1번에서 g 인버스 10을 구하래. 계속되는 얘기야?
쟤를 구하려고 역함수를 구하면 안 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 인버스 10을 A라고 잡아주시면 얘는 무슨 말하고 똑같아? 역함수의 정의로 GA가 10이 되는 A값 찾으시오야, 그치? 자, 그래서 GA는 자 2분의 자 A 플러스 1이니까 자 A가 그냥 19로 바로 구해주고 만다고. 되시겠죠?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문제집 푸실 때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합성함수하고 역함수가 막 3개, 4개 얽혀있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는 순간 쟤부터 정리 싹 해놓고 가는 거야.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응? 정리해볼게. F합성. 요 역함수 안으로 찢어져서 들어가면 뒤집어서 F 인버스에다가 G 인버를 합성한 거야. 여기다 다시 F를 대입하래. 그치? 자, 근데 합성함수는 교환은 안 되지만 결합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괄호는 무시하면 된다고. 그냥 얘 붙여 죽여버리면 돼. 그치?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쟤를 정리했을 때 결국에는 G 인버스에다가 F2를 합성한 요 값을 구하시오고요. 그죠? 그럼 F2는 2차 함수에 대입하면은 12 빼기 2니까 10이 돼서 1번에서 구해놓은 19를 바로 써주면 되잖아. 그치? 할 수 있겠죠? 이런 합성함수, 역함수의 연산이 복잡하게 나왔을 때는 그냥 성질 가지고 걔부터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셔라.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9번하고 잠깐 쉬었다가 대수할게요. 공수2는 10장을 마무리 해갖고 오세요. 1번은 이제 구할 수 있겠다. 기울기가 1이니까 역함수도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2만큼 내린 거를 2만큼 올려야 되니까 그냥 F 인버스 X는 얘죠. 그치? 여기까지 되고 2번, 3번 아까 했던 거 또 나왔네. 자, 이번 H에다가 fx를 합성을 시켰더니 자, gx가 됐대. 그치? 꽂으라 그랬어. 근데 이렇게 1이 개수가 나왔을 때는 그냥 평행이동도 괜찮고 자, x 대신 x 마이너스 2 꽂아주시면 hx where? h에 마이너스 2가 x 마이너스 2가 아, f 꽂았구나. 쏘리. f 인버스 꽂았다. 그쵸? 그럼 x 플러스 2를 대입하시오 또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시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쵸? 세 번째는 fx에다가 kx를 합성을 했어. 그럼 이제 kx 마이너스 얘는 쉽죠? 요게 gx래. 자, 그래서 kx는 2x 플러스 3이고. 되죠? 뭐 기본 예제 되게 간단한데 이제 연습 문제 몇 개 좀 어려운 거 있을 수 있으니까